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세설과 자원풀이 3핵 큰대 계집녀 아들자 움찜면 마디촌 이 5자를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대 이 큰 대자는 사람의 모양을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본뜬 글자로서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상형 문자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팔, 다리 그리고 이 머리 이 모양을 본뜬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팔을 벌리고 서 있다. 이렇게 이제 점점 정체가 되면서 글자가 이렇게 발전해 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머리 위에는 하늘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획을 더 해주면 또 하늘천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을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이게 이제 남편부, 지아비부, 또 남편부도 되고, 문장 속에 들어가면 발어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활용되는 글자인데, 여기서는 사람인 큰대 하늘천 남편부 또는 지아비부 이렇게 한자를 정체시켜 가면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요 윗부분은 동곳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같이 이 글자를 정체하면서 금방 여러 자를 익힐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자에 보면은 노자에는 크다고 하는 의미, 이 큰 대자는 이제 크다고 하는 그런 뜻이 대표적인 건데, 크다, 그 다음에 뭐 많다, 두루, 모두, 뭐 이러한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이죠. 그런데 이 노자에 보면은 우선 도가 크다, 살아가는 이 도, 도대, 그 다음에 이제 천대, 하늘도 크고, 그 다음에 지대, 땅도 큰데, 지대, 땅도 큰데, 사람 또한 크다. 인력 또한 크다. 사람 또한 크다. 이렇게 사람이 또한 크다 해서 사람이 그래도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또한 크다. 그래서 사람이 크다는 것을 노자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이 큰 대자는 사람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대자를 그 붓으로 하는 글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점이 하나 들어가면 클태, 크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클태. 그 다음에 이제 요 큰 대자에다가 이렇게 삐친 별이 들어가면 일찍 죽으려, 사람이 이 고개를 떨군 모양인데 일찍 죽으려, 요절이라고 할 때 쓰는 글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편 부자에다가 또 삐친 별이 들어가면 일을 실, 일타 해가지고 일타실, 뭐 일을 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큰 대자에 이렇게 꺾음이 들어가면 깍지결 또는 뭐 개할개, 깍지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또 채우면 이렇게 해서 가운데 앙,
물론 이 멀경자에 저 멀리 사람 한 명이 중간에 크게 보인다 해서 가운데 앙자이기는 한데, 가운데 앙, 이 큰 대자 부수에서는 이렇게 풀이가 되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RL주, 뭐 알린다고 해서 연주한다고 할 때 RL주, 그 다음에 글자에다가 큰 대자가 들어가면 사람이 이제 한다 해서 글, 그 다음에 모일, 개, 사람 이름 설, 뭐 글, 개, 설, 이런 식으로 이 글자가 또 이용이 되고, 물론 큰 대자 부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랑캐 이 또는 최근에 와서는 큰 활이, 여기 활궁자가 이제 큰 대자에 활궁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큰 활이라고도 이제 하고, 오랑캐이라고도 한다. 오랑캐이. 우리가 깊이 공부되어 있는 것은 오랑캐이지만 최근에 우리 민족이 활도 잘 쏘고 그러한 그 피가 흐르는 그런 글자다 해서 큰 활이로 요즘은 이용되고 있는 문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할기, 크게 옳다. 요 글자는 큰 대자 플러스 오를 가자인데 크게 옳다는 거예요. 크게 옳다. 그래서 기이하다. 그래서 홀수기라고도 하고, 홀수기. 기수라고 할 때 이 기자를 쓰니까 홀수기. 물론 이 홀수의 그 이 반대는 짝수는 우수가 되겠죠. 짜구짜. 우수하면은 이렇게 쓰는데, 우수. 이건 이제 짜구짜니까 짝수가 되고, 요거는 셈수. 이렇게 하면 이제 기수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큰 대자를 부수로 하는 그 글자는 많이 있는데, 물론 바틀봉자도 있고, 뭐 여러 자들 낄협자도 있고,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집여자. 요것도 역시 상형자인데, 여자가 두 손을 다섯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형자가 된다. 역시 두 손을 다섯이 이렇게 모으고 다섯이 앉아있는 그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계집여. 물론 계집여, 여자여, 그 다음에 너여, 이런 식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글자인데, 이 처녀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이 손톱조자에 계집여자가 들어가면 온당할 타, 타당하다고 할 때 온당할 타, 온당할 타자가 되죠. 온당할 타. 그 다음에 이제 처음시, 비로소시.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거는 태태 오를 태. 그 다음에 계집여자하고 합쳐서 처음시, 비로소시. 비로소시, 처음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집여자의 옛고, 오래일고, 여자가 오래되면 시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고, 또 시어머니에게 과거에 이 주방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고라고 하는, 우선고. 그래서 이제 이 고의적으로라고 할 때 써이자를 써서 고의로 할 때 뭐 이렇게 쓰는 글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고자로
고부 갈등이다. 물론 여기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붙자. 이렇게 하면 며느리 붙자인데, 여기 이 시어머니 고자를 앞에 넣어서 고부 갈등, 고부 갈등이라고 해서 요 이제 칙 갈자고, 등나무 등, 이렇게 하면 이제 고부 갈등이 되는데,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이게 이제 고부죠. 그 고부 갈등인데 이 갈자가 칙 갈자고, 그 다음에 등은 등나무 등자인데, 등나무 등. 그러면 칡넝쿨은 오른쪽으로 넝쿨이 나가요. 넝쿨이. 그 오른쪽으로 나가는 넝쿨은 우리가 또 대부분 먹을 수 있는 거고, 등나무는 반대로 이렇게 나가요. 그 반대로 순이 나가는 이러한 그 식물은 먹으면은 독성이 많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요 부분이 꼬인다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매듭을 풀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칡넝쿨과 등나무를 이용해서 도로변이나 어디 휴게소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휴게소가 되는 거예요. 서로 꼬여서 이렇게 그늘을 지어주고 하니까, 어쨌든 고부 갈등이라고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계집녀 부수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많이 있죠. 우선 우리가 혼인이라고 하면 혼인할 혼, 혼인할 인, 이것을 우리가 혼인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결혼이라고 하죠. 결혼. 맺을 결자해서 결혼. 원래 이 결혼이라고 하는 용어는 좀 수준이 낮은 용어인데, 그 일본이 우리 36년간 지배하면서 우리 민족을 좀 이렇게 낮추는 의미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용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제 결혼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이 동물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짝짓기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워낙 결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는 혼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언어가 되겠죠. 혼인. 여기 보면은 계집녀 부수에 다 해당이 된다. 이 글자들이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자. 이 아들자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남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아이자가 정확한 거죠. 아이자. 아이에는 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자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런 세자로 문장이 되어 있다면 남자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 그러면 여자는 여자자, 그럼 여자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는 남녀가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도 있고 여자아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자자는 꼭 아들 이러면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남성에 해당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 보면은 아이자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 다 사용이 되는 글자이다. 그리고 이 아이자자는 이 큰 대자는 어른에 비해서 아이는 그 어린 아이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렇게. 여기가 왜 이렇게 다리가 두 개인데 왜 한 개밖에 안 보이냐?
아이는 만세를 부르면서 통상 이렇게 잠을 자지요. 그래서 포대기로 여기를 감아 있기 때문에 보통 다리는 한 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역시 이 상형 문자이다. 역시 상형 자이고, 그 다음에 이 아들 자자가 문장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뜻으로 이제 그 조사로 이제 사용이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존칭, 주로 이제 존칭으로, 만약에 조사로 사용될 경우는 조사라고 이제 도울 조자, 조사로 이제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의자, 탁자, 뭐 액자 이렇게 사용이 될 때는 하나의 조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공자, 맹자, 그 다음에 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존칭이다. 높을 존자인데 존칭, 존칭이다. 존칭. 존칭을 할 때 이 아들 잡자가 존칭자가 된다. 그 다음에 남자를 이렇게 미칭할 때, 미칭이라고 하면은 아름답게 부른다는 뜻인데, 아름다울미 일컬을 칭, 미칭. 그래서 남자 미칭자도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아들 자자가 사용이 되죠. 그러면 이 아들 자자에 이어멜 개자가 들어가면은 손자손이 된다. 손자손. 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멜 개. 요 이어멜 개자는 간흔실 멱자가 밑으로 이렇게 연결된 건데, 여기에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이 생략이 되고, 이렇게 삐침 하나만 여기 이렇게 온 것이죠. 이게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어쨌든 실이 밑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후손은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손자 손자에 이어멜 개자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움집면, 움집면, 이것을 간머리라고 또 하는데, 부수 명칭에서는 부수 훈음은 움집면이지만 일반 그 부수 명칭에서는 간머리라고도 해요. 간머리.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갓처럼 생겼다고 해서 간머리라고 하는데, 이 움집 면자도 상형 문자죠. 이와 같은 그 움집의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상형 문자이다. 상형자이다. 이 집 모양을 본뜬 글자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토굴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그 이 굴, 사람이 그 굴 속에도 옛날에 살았기 때문에 혈거라고 해서 굴혈, 구멍혈, 굴혈, 혈거, 이러한 그 어떤 굴처럼 생긴 그것을 뜻하기도 하죠. 그 혈거라고 해서 굴혈, 살거. 그래서 그 어떤 굴이라든지 이러한 그 집 모양 이런 것을 본떠서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움집면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면 이 부수는 대부분 집을 뜻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집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킬 수, 집을 지킨다. 집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또 집우, 이렇게 하면 집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면 집가,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제 의미가 굉장히 많은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집 가짜죠. 그런데 왜 여기에 요 글자는 움집면자 플러스 돼지 시자인데, 돼지는 돼지인데 이것이 어미돼지 시자죠. 어미돼지 시. 그 다음에 요 집 가짜하고 여기에 이 어미돼지 시자 말고 여기에 이 가짜가 들어가면 이게 숫돼지 가짜인데, 숫돼지가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숫돼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암돼지도 아니고. 그래서 요 숫돼지 가짜가 들어가도 집 가짜고, 그냥 어미돼지가 들어가도 집 가짜예요. 그런데 요 어미돼지 시자에 육다를이 들어가면, 고기 육다를이 들어가면 요거는 새끼돼지다. 새끼돼지 이 돈자죠. 그 우리가 이제 돈육점이라고 하면 새끼돼지 잡아서 파는 가게, 이렇게 하면 이제 가게 점자가 되는데, 새끼돼지 잡아서 판다 이런 거죠. 어미돼지 잡아서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집 안에는 왜 어미돼지나 숫돼지가 있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앞에서 한번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이 집 속에 사람이 살려고 하면 이 밑에는 뱀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기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돼지를 숫돼지 아니면은 어미돼지를 키웠다. 그 제주도 똥돼지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골의 돼지를 다 키워서 이 파충류가 오지 못하도록 예방을 하면서 돼지고기도 또 이렇게 이용을 하고 팔아서 학비로도 쓰고 이렇게 했던 조상들의 그 이 지혜가 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 가짜는 너무나 유명한 글자이다. 우리가 일반 가정이라고 할 때 쓰는 집 가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사성이다. 가화. 만사성이다. 이거 많이 쓰는 거잖아요. 집 가짜니까 집이 화합되어야 만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만사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가짜에 여기에 돼지 시자가 있다는 것, 그것도 어미돼지시 아니면은 숫돼지가 이것이 이 밑에 들어가서 집 가짜가 만들어진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의미가 아주 심장하다,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용자가 또 이렇게 있는데, 얼굴용, 우리가 이제 용색이라고 하면 얼굴색을 용색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이게 얼굴용자에 여기 보면은 계곡곡자가 있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계곡의 물은 전부 계곡으로 흘러내려가니까 모든 것이 낮은 곳으로 오지요. 모인다, 받아준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는 글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디촌, 오늘 마지막으로 마디촌. 이 마디촌자는 우리 이 손이, 오른손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게 해서 이 손목으로 들어가면서 한 마디 들어가서 여기에 맥박이 뛰는 자리, 그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이 손마디에 요 맥박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그 뜻을 가리켜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이 마디촌자는 지사문자이다. 상형문자가 아니고 지사문자다. 지사자라고 이렇게 쓰는데, 요 사자는 여기서는 일사가 아니고 뜻사. 요 마디 맥박이 뛴다고 하는 이러한 그 뜻을 가리켜서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마디촌. 자, 그러면 만들 때는 글자를 만들 때는 마디촌인데 한 마디 들어가서 이제 맥박 띄는 자리를 표시한 거니까. 그런데 주로 활용이 되기는 우리가 맥박이 뛴다고 하는 것은 뭐 1분에 몇 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시간. 시간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법도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법도촌. 그리고 맥박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 팔딱팔딱 뛰기 때문에 작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작다라고 할 경우는 우리가 일촌광은 불가경이다. 일촌이라고 하면 한자의 10분의 1을 일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일척의 자척자 이렇게 쓰는데 일척의 10분의 1을 일촌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촌광음, 일촌광음 불가경이다. 경자는 이제 가벼울 경자인데 아주 일촌광음이라고 하는 거는 부싯돌을 탁 때려서 불이 반짝하는 시간을 그 정도예요. 그 짧은 광음, 그 시간도 불가경, 가벼울경, 가볍게 여겨서는 불가하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을 촌자가 되는데, 촌락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 마을에도 하나의 법이 있는 거예요. 마을이 구성되면 거기 나름대로 동네에는 뭐 어떤 법도가 있는 거죠. 어른에게는 어떻게 돼야 하고, 또 어떤 공동적으로 일을 할 때는 뭐 어떤 부분은 같이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개인이 하고, 이런 농촌이나 어촌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촌에는 어통소를 통해서 몇 시에 나갔다가 몇 시에 들어와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러한 법도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풀 존자 같은 경우, 이 두목 초자에다가 법도 촌자가 들어가면 이게 노풀 존자예요.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든지 높은 사람에게 대할 때는 이와 같이 이 법도에 준해서 법도를 따라야 된다 하는 이런 의미가 부여된 글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디촌자는 상형 문자가 아니고 이 맥박이 뛰는 어떤 상황이 어떤 법도나 또 시간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고, 또 맥박이 팔딱팔딱 뛰는 짧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사 문자이다.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5자는 큰대, 계집녀, 아들자, 움찜면, 요 4자는 상형 문자이고, 어른이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계집여자는 여자가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그 다음에 아들자자는 아이가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이렇게 누워서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죠. 그 다음에 이 움찜면자는 이와 같이 그 움찜 모습을 본뜬 글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자는 상형 문자이고, 그 다음에 이 마디촌자는 맥박이 한 마디 들어가서 요 뛰는 그 모양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지사 문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